식사들 하셨습니까? 아무리 한여름 땡볕이라도 입추는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루하고 무덥고 짜증나는 장마와 무더위가 가고 입추의 문턱에서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낮 무더위가 가면 이제 우리 라이더들은 한걸 끝낼 시기가 되죠. 뭐 한여름에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들 많이 쉬시죠.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죽습니다. 뭐 달궈진 후라이팬에서 오토바이 타는 느낌이 들죠. 이쯤 되면 이제 기변 욕구도 슬슬 나고 인터넷으로 이제 새로 나온 오토바이도 검색하고 뭐 전투력이 높아질 시기입니다. 뭐 오토바이도 오지게 비싼데 옵션인 액세서리도 뭐 오지게 비싸죠. 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액세서리는 뭐 바람직한데 너무 과도한 드레스업은 오히려 안전에 방해되는 요소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취미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적당히 투자하셔야지만이 가족들에게 욕도 덜 먹고 와이프에게 덜 맞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구입에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이딩 하다 보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뭐 결산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라이딩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2003년도 전반기인 2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경비입니다. 총 한 115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뭐 누구에게는 한잔하면 나오는 금액이거나 골프 라운딩 몇 번 하면 쓸 돈이지만은 팍팍하게 사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유비입니다. 절반 이상이 주유비죠. 요즘 휘발유 가격이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해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식대는 저는 디저트 담당이고 친구가 밥을 많이 사는데 밥 사면 금액이 더 높죠. 그리고 저희는 막 비싸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리뷰 평가가 나쁘지 않은 로컬 식당을 좋아합니다. 막 소고기 굽고 회 썰러 다니는 뭐 끝도 한도 끝도 없죠. 솔직히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취향도 달라서 거의 국밥류나 면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라이딩 중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라이딩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빠르고 부담 없이 먹는 메뉴를 많이 선택하고 절대로 줄 서서 먹는 곳은 안 갑니다. 그럼 제일 많이 소진되는 주유비부터 얘기해 볼까요? 대한민국 2022년 말 2륜차 등록 대수는 219만 대입니다. 그 중에 250cc 이상 보유 대수는 16만 3천 대 정도 됩니다. 점유율이 한 7.4% 정도 되는데 엄청 많이 늘었죠. 이를 5,200만의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 0.3%입니다. 여러분이 250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면 대한민국 0.3%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값 아깝다고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보지만은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더욱 부담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출발 전에 무조건입니다. 아니 라이딩이 끝나면 무조건 탱크에 채워 놓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새벽 출발에 여는 주유소가 한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적으로나 믿을 수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셋째, 연료 탱크를 비워놓으면 강철로 된 연료 탱크가 녹이 나서 이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분이 생깁니다. 수분은 인젝션 엔진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수분 필터가 정밀하지 않거나 아예 수분 필터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 수분이 안 생기게 연료를 꽉 채우는 방법으로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딩 중에 다른 도시에 가면 휘발유 가격을 안 따집니다. 비싸거나 싸거나 그냥 무조건 넣습니다. 친구 때문에 특정 주유소를 많이 가기는 하는데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도시 주택가의 주변 주유소를 선택을 합니다. 점심 식사와 연계해서 주유하면은 뭐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대로변의 주유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휘발유를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완전 가짜 휘발유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첨가제를 희석해서 양을 늘리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휘발유를 파는 곳이 있고 저가 수입 휘발유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입 휘발유가 문제되는 것은 수입 유통 과정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했는지 모르고 장사가 안 되는 주유소의 휘발유는 자연 휘발 과정에서의 성능 저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척이 휘발유 연료 도용상을 만들다 찾아본 연구 논문에는 LDP에만 보관을 안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불안하죠. 아무리 주유소에서 장사를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휘발유 받는 곳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대로변 주유소도 화물차나 자동차 출입이 많은 곳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대로변 주유소에 이런 현수막이 있으면은 99% 가짜 휘발유 팔다 걸린 곳입니다.
너무 싼 것만 찾으면 조만간 현수막 걸린 주유소를 찾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연료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짜 휘발유나 성능이 떨어지는 휘발유를 넣으면은 오토바이 출력과 인젝션에 치명적입니다. 오토바이 출력도 많이 떨어지고 시동성도 좋지 못한 데다 아이들링 시 진동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출력 저하가 느껴질 정도로 오토바이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고급 휘발유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요즘은 출력이 높은 오토바이들이 고급류 세팅으로 많이들 출시가 됩니다. 고급류 기준은 이제 옥탄가라고 그러죠. 뭐 리서치 옥테인 넘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94 이상 되는 휘발유를 말합니다. 일반 휘발유는 91에서 94 정도이고 고급류는 이제 94 이상인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95에서 98 언저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고급 휘발유의 장점은 노킹 방지입니다. 옥탄가가 노킹 저항을 수치로 표하는 것인데 보통은 엔진이 출력비가 높은 엔진에 노킹 현상을 방지하고자 많이들 씁니다. 엔진 압축력이 높으면 압축되는 압력에 의한 이상 폭발이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이제 고급류 효과죠. 당연히 연료가 완전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이 나면은 피스톤, 실린더, 커넥팅 로드, 크랑크, 실린더 헤드 등에 영향을 미치며 카본 등 불순물이 생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비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비가 통상 12대 1 정도 되면은 고급유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급유는 일반 휘발유 대비 한 10에서 20% 비싸죠.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몇 군데 파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 바닥에도 작은 도시는 아닌데 고급 휘발유를 파는 곳이 15곳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지방으로 가면 이제 더 찾기가 힘들어지죠. 고급유 찾다가 길바닥을 경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옥탄 부스터라는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게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오락가락하죠. 거기다가 주요 제품 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펄 성분의 점화 플러그 및 밸브에 달라붙어서 이제 수명을 짧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연이 고급 휘발유에는 많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고급 휘발유 안 들어가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죠. 또 고급 휘발유 안 넣으면 서비스가 제한되는 기종도 있으니 심히 고려를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요즘은 ECU 연료 제어가 고급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오토바이 팔아먹을 때 그냥 고급 휘발유 세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유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엔진에 꼭 고급 휘발유 넣으세요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걸어지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엔진이 병신이라 찐빤하지 말라고 고급 휘발유를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뉴얼 꼭 읽어보시는데 한글 매뉴얼 말고 외국 본사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고급 휘발유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유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토바이 수명도 관련이 있습니다. 엔진은 실린더와 피스톤 운동으로 출력을 내는데 압축비가 높은 엔진이 고 RPM으로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가 해도 내 마모성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엔진보다는 마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도 압축비가 높은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은 자동차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 RPM의 절반도 안 되죠. 가지나 오토바이는 1000rpm 우습게 넘나들죠. 어떤 것은 16000rpm까지 넘나듭니다. 거의 F1 자동차급으로 RPM이 높습니다. F1 자동차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F1 엔진 수명은 요즘으로 엄청 늘린다고 늘린 것이 한 5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운행시간 기준으로 한 3시간, 운행거리 기준으로 한 1000km밖에 안 됐습니다. 오토바이 몇 번 타고 버리는 물건 아니잖아요. 실제 고압축 엔진을 적용한 몇몇 모델은 정비사들도 내구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러 올 때마다 엔진 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내구성을 인정 많은 오토바이들은 보통 압축비가 10대 1 정도 됩니다. 연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2차선 지방도로를 달리면 한 평균 연비 한 20km,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4차선에서는 한 16에서 17km 정도 나옵니다. 고속으로 달려야 100에서 120입니다만은 이것만으로 연비 차이가 납니다. 미들급 650cc로 할 일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이키드 알차 같은 경우는 10km 원저리, 리터급은 한 15km 원저리 정도 나옵니다. 덩치 큰 투어러나 크루저도 한 15에서 20km 정도 나오고요. 쿼터급 300cc 미만은 30km 원저리 정도 나옵니다. 특히 동승자가 있는 팬덤 상태에선 연비가 더 떨어지죠. 고속으로 쏘고 다니면 거기서 더 떨어집니다. 체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살 유유자적 싸부작 여유있게 다니시면 안전하기도 하고 연비도 좋아집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 너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과속을 한다고 하는데 충청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면은 어제 오지 그랬슈. 천천히 즐깁시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비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타이어 값을 무시 못합니다. 특히 네이키드 알차 대형 크루저나 투어러 타시는 분들은 은근 부담이 되죠. 뒷타이어 기준은 알차 같은 경우에는 4에서 한 5000km 정도, 네이키드 한 6000에서 한 8000km, 대형 크루저나 투어러는 6000에서 한 10,000km 정도 탑니다. 보통 나머지 경량급 오토바이도 20,000km를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거의 1년에 한 번은 갈아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스쿠터는 뭐 7, 8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하고요.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뭐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이거를 아낄 수는 없죠. 예. 요즘은 그리고 오토바이 종류도 다양하고 타이어 사이즈도 다양해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유독 타이어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르실 때 비슷한 장르나 스펙이면은 타이어를 가장 흔한 사이즈를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쿠터의 경우는 뭐 앞 타이어는 90에 90 14인치, 그리고 뒷 타이어는 100에 80에 14인치, 뭐 혼다 CPX 타이어가 같은 사이즈라서 가장 저렴합니다. 아마도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경쟁이 많아서 가격이 내려간 상황 같습니다. 이런 타이어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소비가 많은 타이어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고배기 기량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는 120에 70 17인치, 뒷 타이어는 180에 55 17인치 사이즈가 가장 저렴합니다. 거의 모든 알차나 네이키드에 들어가는 보통은 아메리칸 투어러에도 적용 가능한 타이어이죠. 또 다른 경우는 16인치나 18, 19, 21인치가 투어러나 어드벤처에 이제 가끔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17인치보다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몇 배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드방이라는 어드벤처 바이크나 아메리칸들이 많이 채택하는 스포크 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스포크 휠은 밑쪽으로 그리고 오지타움에 휠이 파손된 경우에도 간단한 조치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드벤처의 이제 필수 항목이죠. 그 중에는 일반 레디얼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튜브를 사용하는 스포크 휠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걸 레디얼용으로 개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한 경우나 빵꾸가 나면은 타이어뿐만 아니라 튜브, 림밴드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흔하지 않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타이어 가격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관리도 힘들고 승차감도 별 차이 나지도 않고 국내 실정에 장점이 없는 그냥 이쁘기만 한 것이 스포크 휠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실제적으로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를 덜 하는 겁니다. 적당히 달리고 적당히 코너도 타면은 깍두기도 안 되고 아주 정상적으로 타이어가 마모가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비비고 다니면은 타이어는 많이 닳습니다. 또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공기압이나 너무 적은 공기압은 타이어의 편마모나 이상마모로 인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살살 다녀라. 정말로 오토바이는 살살 다니는 것이 안전이나 오토바이 내구성, 소모품에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엔진 오일이죠. 보통은 이제 3,000에서 8,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매뉴얼상 3,000에서 5,000km에 많이들 교환을 합니다. 교환 비용은 각양각색이죠. 어떤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공임이나 특이한 오일로 인해서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경우에는 혼다 커버 CPX 기준으로 6,000원부터 할리, BMW, 두카티 이런 것들은 몇십만원 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 메이커는 오일 교환 주기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교환 후에는 ECU 리셋까지 해야 해서 센터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가 교환이나 지정 센터에서 교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엔진 오일은 합성유나 광이나 똑같이 0에서 10W에서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가장 저렴하죠. SK 지크 M7 기준으로 1리터에 한 3, 4천원이면 구입이 됩니다. 오일 필터도 한 3천원에서 5천원 하니까 미라주 650이면은 3리터 자가 교환하면은 15,000원 정도면 저렴하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리의 경우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프라이머 오일 등 세 가지를 교환을 해야 되죠. 그러니 돈도 많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엔진 오일로 미션, 크러치 오일까지 같이 쓰는데, 이런 경우는 교환 주기가 비교적 짧습니다. 할리가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긴 이유는 클러치에 프라이머 오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패드 이야기입니다. 패드 가격은 한 쌍에 2,000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쌍에 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 안팎되는 걸로 사용합니다. 앞에 두 쌍, 뒤에 한 쌍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환해봐야 만원에서 2만원, 비싼 거는 한없이 비싸겠죠. 특히 정품 메이커의 경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속도를 즐기는 분은 아끼지 말고 투자하시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목숨과 같은 물건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좋으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캘리퍼를 교환한 것처럼 극적이진 않아도 브레이크가 한 등급 높아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살 다니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할리 타는 사람 중에 브레이크 밀린다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밀리는 줄도 모르고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아메리칸 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3에서 450km 나가는 오토바이가 200km 나가는 알차 브레이크에 3분의 1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다니면은 성능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성격에 맞게 타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러치 하나만 봐도 누구는 한 달밖에 못 타는데 누구는 10만 가까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출발 안 하고 급가속 안 하고 엔진 브레이크 적당히 쓰면 오래 갑니다. 리브 매칭만 할 줄도 알아도 클러치 수명은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실력, 내 스킬은
자체는 생각 안 하고 오토바이가 돈값 못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적당히 슬로우 퀵하게 천천히 안전히 땡길 땐 땡기며 즐기면 오토바이 수명도 오래가고 사람 수명도 오래갑니다. 그놈의 자존심 저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해 가오 허세 그런 거에 먹늘다 결국 오래 못 버티고 오토바이 접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토바이 취미는 국민의 0.3%도 안 되는 분들이 즐기는 아주 희귀한 취미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 쓰는 것에 비해 욕도 많이 먹는 취미죠. 돈 쓰고 욕 먹어가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가오 허세를 위해서 오토바이 타는 것인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싼 오토바이 타고 검문서 밀다 욕 처먹는 사람처럼 타지 마시고요. 유유자적 풍경도 봐가며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 먹고 구경하고 이쁜 카페 찾아서 커피 한잔 즐기며 주말을 즐기는 그런 라이더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꼭 그런 라이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죠. 피해 상황이 없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